이번 시간은 자바 프로그램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바 프로그램 설치와 자바 프로그래머들에게는 가장 친숙한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클립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개발 환경은 말 그대로 코딩, 디버그, 컴파일, 배포 등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모든 작업을 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처리하도록 그런 모든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통합 개발 환경인 이클립스를 설치한 후에 기본 프로그램인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생성한 후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자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을 건데요. java.sun.com에 접속을 하시면 위와 같은 창이 뜹니다. 맨 위에 상위에 있는 메뉴에 프로덕트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면 하단에 소프트웨어, 하단에 자바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자바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다운로드 자바 나우라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크롤바를 밑으로 내렸을 때 하단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지금 현재는 자바 SE15가 가장 최신 버전이고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하실 때는 다른 버전이 업데이트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클립스와 호환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신 버전인 자바 SE15 버전을 다운받는 게 아니라 자바 SE11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라클 JDK 다운로드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는 윈도우 OS별로 여러분 컴퓨터에 맞는 OS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실행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저는 윈도우 64비트이기 때문에 윈도우 64비트 인스톨러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면 JDK-11.0.9 윈도우 x64 이 파일, 응용 파일이 제가 다운로드 받은 저장 파일 폴더에 저장이 되고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키면 이런 팝업 창이 하나 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저는 디폴트로 다 넥스트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킨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바 프로그램 폴더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이제 옵션에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런 프로그램은 디폴트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클로즈 버튼이 보이면 여기서 클로즈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바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바 프로그램은 환경 변수를 설정해 줄 수 있고 설정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환경 변수를 설정하지 않아도 자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변수를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의의 위치에서 이런 자바 명령어들을 호출을 하고 실행을 할 수가 없는데 자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바 명령어가 있는 위치에 풀 패스를 다 입력을 해줘야지만 자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환경 변수 패스에 자바의 빈 디렉토리 안에 있는 자바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 빈 디렉토리까지 환경 변수 패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대부분 여기 제어판에 시스템 안에 제어판에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아래 보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는데 이거는 윈도우 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위치에 존재를 합니다. 고급 시스템 설정을 클릭을 하면 시스템 속성이라는 팝업 창이 뜨는데 여기에서 고급 탭을 클릭을 하면 하단에 환경 변수라는 버튼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환경 변수를 클릭을 하면 우측에 이런 팝업 창이 떠요. 여기서 밑에 하단에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이제 변수 이름과 값을 넣을 수 있는 이런 텍스트 필드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 우리 변수 이름에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이름을 집어넣고 이 변수 값에는 그 제가 설치한 JDK 그 폴더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아까 11.0.9 버전을 다운로드 받고 이 위치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폴더 위치를 지정을 해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만일 다른 버전의 JDK를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그 다운로드 받은 그 버전의 폴더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그 변수 이름의 환경 변수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자바 언더바 홈을 환경 변수로 등록하는 이유는 자바가 업그레이드도 정말 많이 되고 자바 설치 위치가 변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디폴트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그 버전이 설치가 됐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다른 위치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그 자바 명령을 사용할 때는 이 자바 언더바 그 홈이라는 이 폴더를 지정을 해줘서 여기만 수정을 하면 다른 위치의 패스 지정 부분을 그 수정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자바 언더바 홈을 환경 변수로 많이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패스 안에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패스를 지정을 해줄 때 아까 만든 환경 변수로 등록한 변수를 다시 이렇게 환경 변수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만든 그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할 때는 이 변수의 양옆에 이름 양옆에 퍼센트라는 걸 써서 그 변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아까 만든 자바 언더바 홈 양옆에 이렇게 퍼센트를 지정을 하고 그 하위 폴더에 이제 빈 폴더로 패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만약 아까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변수를 지정을 새로 생성을 안 했을 경우는 여기에 아까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그 버전을 넣어서 직접 풀 패스를 다 입력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면 환경 변수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해주는 이유는 이 환경 변수 설정 전에 그 명령 프롬프트 커맨드 창을 띄워서 자바 C 다시 버전이라는 명령어를 했을 때는 이 자바 C가 그 자바 그 프로그램을 컴파일하는 명령어인데 이 자바 C 다시 버전은 이 자바 C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환경 변수를 설정 전에는 얘가 자바 C가 그 실행할 수 있도록 풀패스가 지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자바 C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환경 변수를 설정한 뒤에 이 커맨드 창에서 자바 C 다시 버전이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자바 C 명령어가 자바 C 버전이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인 이클립스를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이 이클립스도 이클립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것입니다. 이클립스는 eclipse.org 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입력을 하면 eclipse.org를 입력을 하면 우측에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클립스도 버전별로 리스트가 존재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2020-06 R 패키지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OS별로 다양한 그 프로그램 자기에 맞는 컴퓨터에 맞는 OS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윈도우별로 아까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서 그 이 파일을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그 원하는 위치에 저장됐을 때 그 폴더 위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클립스 다시 인스트 윈64
저는 이런 파일 이름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 다른 이름 형태로 저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뜨는데 저는 여기서 첫 번째 자바 디벨로퍼 이 메뉴를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래 이 그림과 같이 그 이클립스 설치할 위치와 그 JDK 버전을 이제 선택하는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선택한 후에 그 인스톨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인스톨링 하면서 설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클립스가 다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는 그 이클립스에서 생성할 프로젝트의 그 저장될 위치를 지정하는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 디폴트로 그냥 놔두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위치를 지정을 해서 그 저장되도록 그 워크스페이스 위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하단에 그리고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서 이 화면이 뜰 때마다 이클립스가 뜰 때마다 이 창을 다시 물어보지 않도록 체크박스를 선택을 해 주었고 런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클립스를 실행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클립스 첫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자바 프로그램 설치와 이클립스 설치하는 걸 알아봤는데 지금은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화면 영상을 보다가 중간 정지시켜 놓고 하나하나 천천히 실행해 보면서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바 프로그램과 이클립스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헬로우 월드라는 예제 프로그램을 생성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화면이 떠서 그 create 자바 프로젝트로 해서 자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에 헬로 월드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네임을 생성을 했고요. 넥스트를 클릭을 해서 보면 헬로 월드 프로젝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타나요. 저는 여기 밑에 create 모듈 -import.java 파일을 create 하지 않도록 이 옵션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JDK 9 이상에서는 모듈화를 위해서 이 모듈 -import.java 파일을 생성하고 모듈 안에 클래스를 정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 학습 단계에서는 그 모듈화까지는 당장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듈화를 이렇게 크리에이트 할 경우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옵션을 해제를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해 볼게요. 그 다음 피니쉬를 클릭을 하면 우측에 헬로 월드라는 프로젝트가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헬로 월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뜨고 여기서 new 해서 저는 패키지를 생성을 할 건데 일반적으로 패키지를 생성을 하지 않고 클래스를 바로 생성을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이 패키지라는 것이 내가 그 유사한 클래스끼리 묶는 역할을 이 패키지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일 이 클래스 하나하나씩만 만들어서 테스트할 때는 뭐 굳이 필요 없지만 패키지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생성하는 버릇을 들여야지 나중에 프로젝트를 할 때 익숙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도 패키지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은 팝업창이 뜨고 네임에 PCU라고 이름을 지정해서 패키지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PCU라는 패키지가 생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PCU 패키지 하단에서 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한 다음에 New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자바 클래스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클래스는 Hello World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생성하도록 하고 하단에 그 public state void main이라는 메소드를 자동 생성해 줄 수 있게 클릭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finish 해서 클릭을 하면 여기 좌측에 그 헬로 월드 프로젝트 밑에 그 소스 아래 PCU라는 패키지가 생성됐고 그 PCU 패키지 아래 hello world test.java라는 그 클래스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고 우측에는 이렇게 클래스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별로 그 콘솔 창에 출력하는 명령어가 다르지만 자바에서는 system.out.println이라는 프린트나 println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콘솔 창에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출력을 합니다. 여기에서 큰 따옴표로 해서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hello world를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F12를 눌러서 실행할 수도 있고 여기 우측에 이 run hello world test를 클릭을 해서 그 자바 프로그램 클래스를 실행시킬 수 있는데 실행시키면 하단에 콘솔 창에 우리가 아까 출력하고자 했던 hello world가 이 콘솔 창에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자바 프로그램 설치와 통합 개발 환경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클립스를 설치해보고 그 이클립스에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그 헬로 월드라는 예제를 출력하는 걸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